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영양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양표시 제도에 대해 배워보고 실제로 건강하게 식품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해요. 준비가 됐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마트에서 식품을 고를 때 무엇을 보고 고르나요? 어떤 친구들은 가격을 보고 살 테고 어떤 친구들은 그 식품의 맛을 생각하며 고르겠죠? 또 어떤 친구들은 같이 따라오는 사은품에 이끌려 선택할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그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고려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모양이 마음에 들어 사거나 TV 광고, CF를 보고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식품 포장 뒷면을 살펴본 적이 있나요? 그 뒷면에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 알고 있나요? 오늘은 이 정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영양표시 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두 번째, 영양성분표 읽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영양성분표를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실천을 간략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 영양표시 제도란 무엇일까? 영양표시 제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생겨난 이유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영양표시 제도란 소비자들에게 가공식품의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가공식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가공식품이 무엇이죠? 가공식품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자연에서 얻어지는 과일이나 채소, 곡식, 고기, 생선 등을 이용해 공장에서 만들어낸 식품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젖소의 원유를 이용해 만드는 우유나 치즈, 밀가루와 MSG로 만들어진 라면, 돼지고기로부터 만드는 소시지와 생선 살로 만드는 어묵과 같은 것들이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의 포장지에는 이렇게 작은 글씨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만들고 어떤 회사에서 판매하는지, 어떤 재료를 이용해 만들었는지, 어떤 포장지에 담겼는지,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와 같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포장지 뒷면에는 이렇게 원재료명, 제조 판매원, 영양성분, 유통기한, 알레르기 정보와 같은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영양성분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활동 2. 영양성분표를 읽는 방법 알아보기. 영양성분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왜 읽어보는 걸까요? 영양성분표는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주요 영양소의 종류와 양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양성분표에는 반드시 9개의 영양소가 필수로 표시되어야 해요. 그 9가지는 바로 열량, 즉 칼로리,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3대 영양소임과 동시에 우리 몸이 에너지를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표시됩니다. 열량, 즉 칼로리는 킬로칼로리로 표시되고 이 식품을 먹으면 그 숫자만큼의 에너지를 섭취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죠. 탄수화물은 주로 빵, 밥, 감자나 고구마, 떡에 많이 들어있고 우리 몸에 가장 먼저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예요. 우리의 피부, 장기, 머리카락, 손톱, 발톱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에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면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을 둘러싸 체온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근육 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쿠션과 같이 몸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남은 5가지 영양소는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문제점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뜻에서 영양성분표에 표시되고 있어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당류는 탄수화물에 속하는 영양소지만 입자가 작고 소화가 빨라서
비만 환자나 당뇨 환자들은 당류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조심해야 해요. 주로 사탕, 초콜릿처럼 단 음식이나 주스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구운 후에 오랫동안 방치하면 기름기가 어떻게 변하죠? 하얗게 굳어버리죠. 그게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잘 굳는 지방이라서 우리 몸속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굳어버리면 심장질환이나 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도 지방의 한 종류입니다. 이건 역시 포화지방처럼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거나 굳게 할 수 있어서 혈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많이 먹으면 안 되겠어요. 트랜스라는 말이 들어간 단어들 중에는 변형되다, 바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트랜스 지방은 일종의 돌연변이 지방인데 우리 세포를 플라스틱처럼 딱딱하게 만들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든대요. 조심해야겠죠? 나트륨은 소금의 구성성분입니다. 짠맛이 느껴지는 음식에는 대체로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죠.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는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9가지의 필수 표시 영양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영양성분표에 칼슘이나 식이섬유소와 같이 다른 영양소가 표시되어 있다면 잘못된 건가요? 필수 표시 9가지 영양소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더 표시가 된 영양소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영양소의 정보를 알 수 있으니 좋은 것이겠죠. 자, 그럼 영양성분표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영양성분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첫 번째, 이 포장지 속 내용물이 총 몇 번 먹을 양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 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회 제공량은 전체 중 1회 분량을 말하는 것이고 총 제공량은 전체 양을 다 먹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먹은 양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1회 분량인 1회 제공량만 먹었는지 혹은 총 제공량을 다 먹었는지 그것보다 더 먹었는지 스스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퍼센트 영양소 기준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퍼센트 영양소 기준치라고 적혀있는 글씨 밑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바로 그것인데요. 내가 먹은 분량만큼의 숫자를 표에 보이는 숫자에 곱해주면 내가 먹는 영양소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 퍼센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각각의 영양소를 총 100%라고 쳤을 때 이 음식을 통해 나는 100% 중 몇 퍼센트를 먹게 되는지 계산할 수 있도록 돕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에 보이는 숫자들은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다면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내가 이 식품을 1회 제공량만큼 먹는다면 나는 하루 섭취해야 하는 100%의 단백질 중 몇 퍼센트를 먹게 될까요? 영양성분표의 숫자들은 모두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죠? 나는 이 식품을 먹음으로써 5%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식품을 2회 제공량, 즉 전체를 다 먹는다면 나는 하루 섭취해야 하는 100%의 포화지방 중 몇 퍼센트를 먹게 될까요? 영양성분표는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나는 2회 제공량을 먹었으므로 모든 숫자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즉 포화지방은 106%를 섭취하게 돼요. 이것만으로도 100%가 넘어버리면 나머지 끼니를 먹었을 때 포화지방 섭취량이 엄청나겠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볼까요? 내가 1회 제공량을 먹었을 때 나는 탄수화물을 몇 퍼센트 섭취하게 되나요? 네, 1회 제공량만 먹었다면 나는 하루 100% 탄수화물 섭취량 중 9%를 먹게 되겠죠? 내가 2회 제공량을 먹는다면 나는 나트륨을 몇 퍼센트 섭취하게 되나요? 2회 제공량이면 모든 숫자에 곱하기 2를 해주게 되고 나트륨은 하루 100% 섭취량 중 12%를 먹게 되겠네요. 영양성분표의 분석은 표만 잘 읽어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주 연습해보세요. 활동 3. 영양성분표로 건강 챙기기.
영양 성분표를 활용하면 내가 가공식품을 먹기 전에 미리 양을 조절하기 쉽고 더 건강하게 자라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체중에 관심이 많다면 나는 어떤 영양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살을 빼고 싶거나 살을 찌우고 싶을 때 열량과 지방을 확인하면 좋겠네요. 키가 크고 싶다면 영양 성분표 내용 중 어떤 영양소를 확인하면 좋을까요? 성장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어요. 거기에 칼슘에 대한 정보까지 있다면 같이 봐주세요. 혈압이 높다면 어떤 영양소를 살펴봐야 할까요? 많이 먹었을 때 혈압을 높이는 나트륨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혈관에 지방이 쌓이면 혈압이 높아지므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적게 들어있는 식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겠어요. 또 당뇨가 있다면 어떤 영양소를 확인하면 좋을까요? 당류가 적게 들어있는 식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탄수화물도 같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양표시제도와 영양성분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OX 퀴즈로 확인해 볼까요?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를 말해주세요. 첫 번째, 영양표시제도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품 포장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도움을 준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니 잘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 현재 영양성분표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영양소는 총 8가지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총 몇 가지를 필수로 표시해야 한다고 했었나요? 네, 9가지죠. 세 번째, 과자나 음료수를 고를 때는 당류와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좋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간식을 선택할 때는 많이 먹었을 때 좋지 않은 당류,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나트륨이 적은 것으로 선택해주세요. 마지막, 뱃살 때문에 걱정인 이모가 확인해야 하는 영양소는 열량과 지방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은 이 2가지 성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퀴즈를 모두 잘 맞췄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는 영양표시제도 활용하기 잊지 마세요. 이제 활동지를 시작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학교에서 만나요.